감정을 미술 활동으로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독서를 그냥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쓴 것만으로 너무 약하죠. 그 이후에 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수현쌤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제 직속 후배가 된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저희 제자 지선이를 모셨습니다. 네, 올해 몇 학번이죠? 24학번이죠. 24학번으로 이사학번이라고 이제 불러야 돼요. 이사학번으로 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 입학하게 된 저희 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술학과에 합격한 지방 예고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술학과를 지원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저는 원래 회화과를 지망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고 전시 관련된 일에 흥미가 생기게 되었는데 수연쌤을 우연히 만나고 나서 예술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술학과에 오게 된다면 뭔가 재밌게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술학과에 진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학과라고 하면 뭐 디자인학부나 회화과에 비해서 좀 과의 이름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 과가 어떤 걸 배우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미술이론, 전시기획, 뭐 큐레이터, 학예사 이러한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너무나 적합한 과고 또 너무 좋은 과죠. 우리가 깊이 있게 학문을 탐구하고 또 미드 내에서 미술하는 친구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진정한 예술가로 태어날 수 있는 저도 그 과를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선이한테 너무 적합한 과를 같이 선택하게 되어서 되게 좀 재미있게 준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3학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쌓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인상 깊은 활동을 한번 소개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교과 활동에서는 어떤 활동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무의식의 자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시를 직접 기획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1층에서는 무의식을 대해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작품을 준비해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2층에는 직접 작가가 무의식에 대해 탐구하고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를 함으로써 제가 온전히 전시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직접 알아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 활동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 활동을 같이 기획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전시의 모든 과정을 경험해봤다라는 걸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의 기획에서부터 같은 학생 작가의 섭외, 전시 서문을 작성하는 것, 또 전시의 제목을 기획하는 것, 공간을 배치하는 것, 작품에 대한 설명까지도 저희가 모든 전시 기획에 있어서의 요소들을 미리 경험해봤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또 지선이한테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선이의 꿈에 되게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교과 활동에서는 어떤 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제 현대미술에 대해서 난해하고 다양하고 표현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술의 종말이라는 글을 보고 왜 예술을 종말됐다고 선언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술의 종말 이후라는 책을 읽고 예술은 다른 수단의 의사소통이다라는 구절을 보고 예술이 종말이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시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평을 작성했고 다른 친구들과 직접 토론을 진행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예술이 종말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역설적으로 표현을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활동이죠. 그리고 이 활동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독서 활동을 미술 활동으로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독서를 그냥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쓴 것만으로 너무 약하죠. 그 이후에 자기한테 미친 거대한 영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연계되는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선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책을 읽고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이것을 공유하고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자기만의 담론을 형성해보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으로 연계성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문제 해결 능력,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호기심을 느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능력. 이건 비단 예술학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모든 친구들이 꼭 보여줘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참고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내용으로 넘어가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할 때 어려웠던 점 뭐가 있었어요? 저는 하나의 컨셉을 잡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미술활동 보고서를 처음 작성할 때 표현쌤이 하나의 컨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저의 특징을 살려서 이것을 컨셉으로 잡고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니까 뭔가 슬슬 풀리고 매끄럽게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던 컨셉은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이고 그리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학생으로 똑같은 대상을 봐도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고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컨셉이 사실은 앞에 얘기했던 교과 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에서도 충분히 녹아들어 있다고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책을 읽어도 누군가는 토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학생으로서 메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잘 먹혔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면접 풀이에서도 그 부분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감상 문제를 또 신경을 많이 썼죠. 왜냐면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감상 문제에서 깊이 있는 얘기가 안 나와버리면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같이 기획해 나가면서 준비했고 또 지선이가 너무 잘했죠. 실제로도. 그래서 면접 너무 잘했지만 면접 관련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저는 아무래도 드로잉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규칙을 정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만의 규칙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에서 어떤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동작이라던가 혹은 특징을 살려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설명으로 잘 풀어내려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더 면접장에서 수월하게 잘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하는 얘기지만 매번 하는 얘기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면접 당연히 어렵고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티도 맞지만 결국은 해야 됩니다. 뭐 어렵지만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해진 방법론적인 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내가 문제풀이를 혼자서 했을 때는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감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다 같이 하다 보면 어떤 것이 맞는 문제풀이고 합격에 가까운 문제풀이인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내가 평소에 많이 시도했던 문제풀이 방식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어떠한 템플릿, 이미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주 시도했던 접근법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근법으로 다가갔을 때 좀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고퀄리티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낼 확률이 높으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반복해야 된다. 첫 수를 배부를 순 없어요. 지선이도 수많은 반복의 과정을 겪었을 거고 그러니까 또 잘 해준 거거든요. 또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또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생활 관련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가 있어요? 저는 고1 때부터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이 있기도 했고 예고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뭔가 활동이나 코로나에 대한 제약이 가장 크겠지만 활동이 좀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어려운 지원도 있었고 혹은 혼자서 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가장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계획이라면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원을 해주셔서 해결을 하고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교과 활동으로 전시 기획하고 전시 실제로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정말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걸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써서 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큰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수 있었죠. 대형 프로젝트라는 거는 정말 적극적이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활동을 해본 학생들을 홍익대학교에서 당연히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열정 있고 또 재능 있는 학생들을요. 또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 기사문을 주기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활동도 있었는데 뭐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한 두세 개 썼는데 뭐 매달 썼다고 생기부에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정말 매달 썼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 됐죠. 우리 또 지선이의 생기부에 있는 표현들 보면 선생님들이 이 친구의 성실함과 열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선이처럼 만약에 학교가 좀 보수적이거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편이 아니라면 그게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전공법으로 우리가 또 공략하면 분명히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홍익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입시에 대한 막막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냥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고 그냥 앞에 놓인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항상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쌤한테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겁니다. 아유, 너무 고마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은 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홍익대학교를 갈 자격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자극을 받고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됐든 학생이 됐든 다 이제 갓생을 살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죠. 여긴 열심히 안 하는 곳에 대한 감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하고 사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기본기가 정말 합격에 쉽게 다가오게 해줄 거예요. 그 기본기만 잘 챙긴다면. 근데 그 기본기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 멘탈이 나갈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건 기본기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막막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에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터뷰하고 오늘 인터뷰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희 또 댓글로 메일 남겨주시고 또 구독해주시면 저희 윤치선 학생의 합격생 위알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